허먼 멜빌의 장편소설 모비딕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먼 멜빌이 쓴 불멸의 고전인 모비딕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심오한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거대한 소설은 단순한 고래잡이를 하는 해양 어드벤처를 넘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광기와 맹목적인 집념,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복잡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관계에 대한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비딕의 이야기는 19세기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피커드호라는 이름의 포경선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야기의 화자인 이스마엘은 고래잡이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에이헤브 선장이 이끄는 피커드호에 합류합니다. 이 포경선은 선장인 에이헤브의 지휘 아래 흰 고래인 모비딕을 찾아 광활한 바다를 탐색하며 전 세계를 누빕니다. 하지만 항해가 진행될수록 이스마엘은 곧 피커드호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한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에이헤브와 모비딕의 운명적인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이헤브는 과거 모비딕과의 악연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후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 고래를 추적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항해 중 에이헤브 선장은 선원들에게 그의 진정한 목적, 즉 모비딕을 찾아 복수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에이헤브가 생각하길 처음엔 그것이 정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념 같기도 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엔 선장의 광기에 동요하며 모비딕에 대한 복수가 무모한 행위라고 반대했지만 점차 그의 집념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차분한 경고보다 분노와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죠. 맹목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에이헤브의 눈에는 오직 모비딕만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그의 광적인 집착은 선원들의 안전은커녕 피커드호 전체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렇게 피커드호는 기나긴 항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고래를 포획하며 예측 불가능한 여러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긴 항해 끝에 마침내 모비딕을 발견하고 운명을 걸고 3일간의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모비딕은 피커드호를 완전히 파괴하고 에이헤브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직 이스마엘만이 유일하게 구조돼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후세에 전합니다. 에이헤브는 비범한 리더십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지만 동시에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광기에 잠식당한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비딕에 대한 그의 병적인 집착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초월하려는 위험한 욕망,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대한 무모한 도전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사람도 현실도 상식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 선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서슴지 않으며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스타벅은 피커드호의 항해사이자 극단적인 에이헤브 선장과는 대조적으로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선장의 광적인 복수심에 끊임없이 맞서며 선원들의 안전과 배의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와 같이 스타벅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에이헤브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억눌려 자신의 이성적인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타벅의 내적인 갈등과 고뇌는 모비딕에서 인간 이성이 지닌 한계와 딜레마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설에서 배를 침몰시킨 건 결국 고래만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못한 에이헤브의 광적인 집착이 더 컸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즉, 집착은 처음엔 상대를 향하지만 그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비딕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집념의 양면성입니다. 에이헤브의 모비딕에 대한 집념은 그를 광기로 몰아넣고 결국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지나친 집착과 맹목적인 복수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에이헤브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과 함께 항해하던 동료 선원들까지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가 때로는 성공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집념은 균형 잡힌 시각과 냉철한 판단을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연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모비 딕은 인간이 자연에 맞서 싸우는 것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과 무모한 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이헤브는 모비 딕을 단순한 고래가 아닌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모비 딕을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자연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에이헤브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연을 정복하려 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모비 딕은 이성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타벅은 에이헤브의 광기에 맞서 끊임없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에이헤브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묻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커질수록 이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넷째, 복수심의 허무함입니다. 에이헤브는 모비 딕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심은 결국 그 자신과 선원들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비 딕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 존재의 유한함입니다. 모비 딕은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비 딕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며 그들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운명에 의해 좌우됩니다. 에이헤브 선장의 광적인 집념, 선원들의 헌신, 그리고 모비 딕의 맹렬함은 모두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스마엘은 피커드호의 비극적인 최후를 직접 목격하면서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혼자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의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즉, 평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피커드호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선원들이 함께 승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고래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선원들은 에이헤브 선장의 광기에 휩쓸리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는 개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더욱 풍요롭고 발전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결국 모비 딕은 다양성의 가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집념의 양면성, 복수심의 허무함, 자연에 대한 존중, 인간 존재의 유한함,
이성적인 판단과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다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잡이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소설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이 위대한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도 이 소설과 비슷한 장면이 보이곤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정치는 더 거칠어지고 기업까지 진영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말하고 누군가는 권력의 과잉을 말하고 누군가는 쟁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분노가 커질수록 이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AF의 광기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스타벅의 냉철한 이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모비딕의 교훈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감사합니다.